예, 시장 상황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일지 모색해보는 시간, 신승용의 눈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배팅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적인 배팅, 과연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공격적인 배팅이 가능할지 그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 지금 이제 시장 딜레마 부분이 아무래도 그 공격적 배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이러한 딜레마가 나오게 된 주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배경이 풀리게 되면 과연 디커플링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디커플링과 커플링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딜레마 세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시장의 편향성이 되겠습니다. 신흥국 중심의 경기 편향이냐 아니면 선진국 중심의 경기 편향이냐, 이런 딜레마가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이 상황들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속에서도 경기 민감주의 배팅이 맞는 것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성장, 안정성장이 가능한 필수 소비재 쪽의 배팅이 맞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끝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물려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중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아직도 딜레마, 확실하게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중소형주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이런 상황,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당분간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가 나오게 된 주요 배경 생각을 좀 해보죠.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G2에 대한 경기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다소간 좀 엇갈리는 경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 조금은 좀 빠른 속도, 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안정성장 개념으로 틀 자체가 정책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G2에 대한 경기 의존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중심의 어떤 그 시장 편향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재주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의 지금 시장으로서의 그 소외 현상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의 배경이 있죠. 뭐냐 하면요.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시장 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엔화의 절하 부분. 이 부분들이 환율 변수가 실질적인 실적 반영이 되었느냐, 아직까지는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현재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반영 안 되었다라는 쪽, 반대편에는 실적 반영 이제 되었으니까 서서히 이제는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편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아직도 좀 충돌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 내 공격적인 어떤 배팅,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질 않으면서 수급주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도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죠. 중국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된다는 점이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봅니다. 디커플링과 커플링 사이에서의 어떤 그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기대감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 디커플링, 우리 시장과 글로벌 디커플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커플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다만 커플링은 업종별로 커플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헬스케어, 바이오, 미디어 이쪽에 대한, 그리고 유통에 대한 어떤 그 커플링, 우리 시장 내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분명한 커플링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부분은요, 아무래도 저성장 진입 과도기, 다른 나라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역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에 들어있다는 것, 과도기에 접해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딜레마 현상에 빠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모멘텀 성장과 안정 성장 사이에서 다소간에 이제 안정 성장 쪽으로 점점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 따라서 전체 그림은요, 저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부분. 이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이 속에서 고성장주 찾기, 틈새주 찾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 당분간 중소형주의 틈새 찾기 전략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지금 텐스탁 김선윤 대표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